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문 열어봅니다. 배트맨 일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아무래도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약보합권에서 조금 롤러코스터 타다가 마감을 해줬습니다. 양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만 과연 오늘 밤 10시 반,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에 어떤 CPI 지수가 나와줄 것이냐,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해줄 것이냐, 이 부분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어지는 3부에서 배트맨 저희 방송 계속 전해드리면서 아마도 속보로 전해드리게 될 것 같으니까 오늘 배트맨 1부, 2부, 3부 계속해서 열심히 시청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이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도 해보시면서 오늘 나와 있는 3위군, 2위군, 1위군 후보들 어떤 면면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방송도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 좀 중요 일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만큼 시장을 참 어렵게 타고 넘어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 드리기 위해서 저희 배트맨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나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많이 애써주고 계시는 만큼 오늘 방송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종목을 가장 잘 보고 계신 월화수의 남자 이용준 디렉터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는 월화수의 남자 8시 종잘남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월화수 이 3일만 찾아오고 계신 이용준 디렉터님이십니다. 종목을 가장 잘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게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는 모두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이번 주 장중 대응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화면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 상세하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에 큰 사각형 안에 보이는 게 바로 QR코드인데요. 여러분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신 뒤에 휴대폰 화면을 QR코드 위에 가져다 대시면 휴대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손쉽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용준 디렉터님의 좋은 시야 그리고 명전략들 노란톡방에서 꼭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 시장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연 이틀 파란불을 켜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밤에 나올 CPI 지수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실 것 같고요. 자, 그런 가운데 롤러코스터 장세를 탔다라는 것은 그나마 시장이 좀 버텨줬다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 소폭을 하락했는데 제가 시간에도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밤 10시 반에 CPI 지수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금들은 보수적으로 생각하신 분들은 돈을 다 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CPI 지수가 오늘 밤 10시 반에 발표하고요. 그리고 FOMC는 우리나라 시간은 15일 날 새벽 4시니까 아마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는 시장 다소 어수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지 낮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그 어수선함 그리고 애매함들이 있으니까 시장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락폭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하락은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다우는 1.58, 나스닥은 1.26 상승했지만 이게 또 언제 내일 그랬냐는 듯이 내일 또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지금 다소 중요 지표를 발표 앞두고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74달러 정도 됐으니까 상승 마감한 거고요.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304원, 1,306원이니까 지속적으로 어제와 다르게
조금씩 또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감 시황은 미국 CPI, FOMC 발표 앞두고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이런 마감 시황이 나와 있으니까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는 흐름 좀 차분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한가 종목은 세 종목 나왔는데 모두 제약바이오 종목입니다. 화일약품, 경보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생각해 보면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릴 때 이번 주는 제약바이오 갈 거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 영진약품부터 해가지고 제약바이오주들이 특별한 재료 없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도 제약바이오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보단 제약주의 흐름이 강하니까 제약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화일약품, 두 번째는 경보제약, 세 번째는 한국유니온제약 다 상한가 나왔는데 초반에 상한가 간 것도 있고 후반에 간 것도 있긴 하지만 이게 다 공통점은 제약주라는 겁니다. 이슈를 오늘 나온 걸 보니까요. 먼저 항생제, 해열제 풍기 현상이 중국에서 좀 이어지고 있는 거고 코로나가 지금 위드 코로나 되면서 약을 먹고 있고 약을 처방받지 않고 약국에 가서 해열제와 독감 감기약 이것들이 좀 엄청 좀 사재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사 보면 중국은 감기약 사재기 현상에 지금 제약주가 강세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감기약하고 항생제, 해열제 풍기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 흐름들은 단기적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화일약품, 경보제약, 한국유니온제약이 상승이 나왔지만 앞으로도 내일은 또 다른 제약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관련주들 좀 한꺼번에 보시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급등하는 거 너무 따라가지 마시고 안간 제약바이오주가 있으면 제가 노란톡방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 제약주들 한번 공략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오늘 시장도 역시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주의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제약바이오주를 그렇게까지 선호하시는 성향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확실한 흐름이 보인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런 만큼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시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오늘 상한가 안착을 해준 종목들만 살펴봐도 그 흐름이 얼마나 강했는지 몸소 체험이 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하락한 종목들이 아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주, 바이오주 뿐만 아니라 제약주에서 아주 강한 흐름 보여줬다라는 점 한 번 더 짚어주셨으니까요. 오늘은 과연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에 주목을 하고 계신지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의 와일드카드도 한 차례 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공개를 해주셨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도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용준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최근 종목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아주 화려하게 상승폭 기록을 해줬는데요. 11월 29일 공개해 주셨던 NBT 25.24% 거의 준 상한가에 다다르는 모습의 상승률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11월 30일 공개해 주셨던 홈센터 홀딩스 보시죠. 4.11% 상승폭 지금까지 나타내줬고요. 12월 5일 공개해 주셨습니다. 삼천당 제약, 제약바이오주 지켜보자라는 말, 삼천당 제약을 공개해 주시면서도 한 번 더 강조해 주신 바가 있는데 1.58% 기록을 하고 있고요. 12월 6일 공개해 주셨던 파라다이스 2.53%, 그리고 역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의미에서 가지고 오셨던 삼천당 제약 2.3%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용준 디렉터님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탑5 종목 만나보고 계십니다. 10월 25일 공개해 주셨던 금양 먼저 만나보고 계신데요. 107.5%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은행이 11월 9일 공개해 주셨는데 46.15%, 그리고 10월 26일에 탑머티리얼은 45.2%, 11월 21일에 레몽레인 43.2%, 11월 7일에 YTN은 36.3%로 화려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의 최근 와일드카드 종목 그리고 상승률이 아주 높았던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 지금 최근 종목 중에 하나가 좀 빠진 게 있습니다. 콘텐트리 중앙 바로 어제 공개해 주셨던 종목인데 사실 지금 현재까지 상승률은 0.14%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아무래도 방송을 보고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더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어떤 이야기 좀 짚어주시겠어요?
상승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안 나와서 오늘 많이 밀렸는데 사실은 뭐 가는 종목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게 밀리는 종목 이야기를 해드려야 마음이 좀 편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컨텐츠리 중앙은 사실은 오늘 상승이 나와야 될 자리라고 생각했고 시간에랑 장 초반 시간에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주들이 너무 강했고 그리고 OTT 관련주들 또 아바타2 관련주들이 다 밀리면서 컨텐츠리 중앙도 아무래도 극장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밀렸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제가 컨텐츠리 중앙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12월 21일 날 드라마 카지노에 대한 이슈로 말씀을 드린 건데요. 물론 카지노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아바타2에 대한 이슈도 있고 재벌집 막내 아들에 대한 사실 이슈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아바타2 관련주 내일 개봉하죠. 다 밀렸기 때문에 이것도 혼자만 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컨텐츠리 중앙이 생각보다 하락폭이 좀 컸어요. 거의 7% 가까운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그나마 좀 마음이 위안이 되는 게 지금 5일선 위에서 딱 지지를 받았거든요. 물론 5일선이 깨지면 추가적인 하락이 이렇게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선까지도 눌릴 수는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야 할 자리에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가야 할 자리 안 가면 실망 매물이 나와서 하락폭이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다고 아직 생각을 하고 있고 지지받은 다음에 21선인 28,500원까지도 눌려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건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 손절을 한다면 28,500원 이런 21선까지 혹시 깨진다면 손절을 하지 그 전까지는 손절을 하지 않고 12월 21일 일정상 있는 드라마 카지노에 대한 개봉 일정까지는 한번 버텨볼 생각이 있거든요. 물론 본인 기준에 손절폭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면 빨리 자르시면 되고요. 내가 버텨보고 싶으시면 버티면 되는데 제가 사실 와일드카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잘 가긴 하지만 시장 흐름은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감안하고 조심 있게 그리고 기준 갖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흐름들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물론 손절이란 말을 잘 안 하고 싶긴 하지만 필요한 경우는 손절이란 말도 해야 되는 거니까 노란톡방에 말씀드릴 테니까 컨텐츠리 중앙 관심 있거나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왜냐하면 지금 중요 지표가 2개가 남아 있어요. 오늘 밤 10시 반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는데 이게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내일은 개파락에서 출발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15일 목요일 날 새벽 4시에 FOMC 발표가 있는데 0.5% 예상하고 있지만 올해 마지막 FOMC가 또 크게 나올 가능성 거의 없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또 하락할 수 있으니까 2가지 지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좀 난해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OTT 관련주들이 다 빠졌기 때문인데 그래도 중국 감기약, 해열제, 품귀 현상에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특히 제약주들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도 제약주 한번 계속적으로 팔로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중국이 지금 위드 코로나 되면서 웰크론이라는 종목이 갑자기 마스크 관련주도 상승이 나왔는데 생각해 보면 이게 코로나 마스크로 간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황사나 미세먼지 이슈도 있거든요. 그래서 웰크론이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그리고 하나 좀 걸리는 게 삼천당 제약을 제가 주력으로 지금 와이드로 밀고 있는데 이게 제약 바이오주 섹터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가지 못했어요. 한번 치고 가다 빠졌는데 좀 당황스럽습니다. 가야 할 자리에 같이 가고 남들 안 가 더 가야 되는데 남들 갈 때 안 가버렸다는 거는 아무래도 올리고 싶은 세력보다는 내리고 싶은 세력이 더 크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노란톡방에서 계속 팔로우 할 테니까 노란톡방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또 영상 후반에 방송 후반에 월, 화, 수 3일 동안 와일드카드 종목 드리는데 오늘 2번째 와일드카드 종목 가지고 왔어요. 방송 끝까지 보시고 종목만 받지 마시고 이 종목을 제가 왜 좋게 보는지를 알고 계셔야 대응하기 편합니다. 앞에 뒤에 딱 끊고 종목만 갖고 안 간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이 부합되면 이 종목은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앞에 뒤에 다 끊고 이 종목 왜 안 가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은 공부가 필요하고요. 앞으로 주식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와일드카드 종목 제가 꼭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오늘 맥점, 재료 그리고 앞으로에 나올 뉴스들은 제가 아래에 있는 노란톡방에서 공개해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에서 지금 가장 중점 보고 있는 삼천당 제약, 컨텐츠리 중앙 그리고 오늘의 와일드카드 종목까지 같이 한번 내용 공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지난 와일드카드 종목 콘텐츠리 중앙 리뷰를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용준 디렉터님의 가장 큰 장기가 시나리오 매매인데 아직까지 일정이 좀 남아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드라마 카지노 공개 관련해서 어제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나리오 흘러가는 부분 보면서 계속해서 대응해 보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아무래도 시장의 흐름이 조금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번 한 주를 슈퍼위크라고들 많이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경제 관련 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이 아마도 시작이 되겠죠. CPI 지수 발표가 그 시작을 끊고 계속해서 FOMC 또 유럽과 영국의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관련해서 또 결정 소식이 들려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세세하게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일정들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미리미리 읽고 대응하는 것이 조금은 힘들 수 있겠지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조금 더 힘내서 헤쳐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 함께 하시면서 대응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방법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투자의 길 찾아보시는 방법 화면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캐스팅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좀 캐스팅을 진행해 주실 건가요? 이미 지난주부터 섹터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 중에 특히 제약 섹터가 있으면 그 종목을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흐름이 강한 종목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실제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제약주 위주로 오늘 캐스팅 진행해 보겠다라고 그 기준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캐스팅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3위권에는 어떤 후보생들 자리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에서 그레디언트 후보생, 기관기획사의 효성 후보생, 그리고 외국인 기획사의 천보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개인기획사의 그레디언트 후보생입니다. 1.66% 상승 나와서 15,300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고요. 주요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뭐 티켓이라던가 여행이라던가 책 같은 그런 분야들 전자상거래 하고 있습니다. 지주 사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부가통신업, 소프트웨어 개발, 광고 수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효성 후보생도 만나보고 계시는데요. 3.89% 상승해서 77,400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지주회사고요. 효성 계열사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천보 후보생입니다. 이 후보생은 1.91% 상승해서 23만 5천 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네요. 주요 포지션은 전기자동차용 2차 전지 핵심 소재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밖에도 디스플레이 소재도 생산하고 있는 그런 후보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3위권 후보생들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용준 디렉터님의 CR에 포착된 그 후보생은 어떤 후보생이 될까요? 자, 지금 공개해 주시죠. 저는 효성을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효성 후보생 캐스팅하겠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지금 주요 포지션이 지주회사인데 제가 좀 재밌는 기사를 봤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7억 명의 중국 여성이 레깅스를 다시 입는다면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네. 지금 글로벌 스판덱스 1위 기업인 효성 계열사 효성 TNC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새는 뭐 레깅스를 우리나라 여성분들 많이 입고 있고 그리고 좀 효성이 지주회사인데요. 지주회사 이슈로는 사실은 가는 게 한계가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주회사가 갈 수 있는 그 재료는 자회사의 성장성입니다. 자회사가 보면 효성 ITX도 있고요. 효성 중공업,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효성 화학이 있는데 오늘의 이슈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의 상승은 가장 최근 기사 중에 가장 핫한 기사가 오늘 기사입니다. 17억 명의 중국 여성이 레깅스를 다시 입는다면 리오프닝 기대감 커지나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레깅스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입고 그리고 필라테스나 요가 할 때 많이 입기도 하지만 또 생활복으로도 많이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효성 TNC가 여기 관련주인데요. 효성 TNC 같은 경우는 글로벌 스판덱스 1위 기업입니다. 그러다가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그리고 레깅스 운동복에 많이 쓰이는 건데 지금 스판덱스 자체의 그 재료가 레깅스 쪽에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성 TNC가 뭐 이런 중국에 대한 이슈로 상장한다면 효성도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효성 차트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최근에 효성 조현준 효성 회장이 베트남 주석을 12월 7일 날 또 만났다는 이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중국 이쪽 글로벌 쪽의 사업을 영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효성 같은 경우는 차트가 좋죠. 보시면 3.89%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21선 지지를 받고 올랐기 때문에 자리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전고점을 살짝 돌파했기 때문에 내일은 바로 오늘 혹시 CPI 지수가 크게 나쁘게만 나오지 않는다면 효성은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방에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이 있습니다. 82,000원도 있고 85,000원도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까지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효성에 대한 자회사 효성 TNC에 대한 이슈가 좋고, 그리고 오늘 봤더니 외국인 기관도 순매수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상승 후 양봉이기 때문에 자회사 이슈도 있고 또 내년 호실적도 예상되기 때문에 효성을 캐스팅해서 내일 바로 노란톡방에서 수익 날 수 상승할 수 있게끔 한번 보겠습니다. 네, 효성을 오늘 3위권에서 캐스팅을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3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제약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후보생이 없었기 때문에 효성도 올라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충분히 좋은 소식들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재밌는 기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억 명의 중국 여성이 다시 레깅스를 입는다면이라는 재밌는 기사 제목을 봤어요. 자, 그런 만큼 지금 자회사 효성 TNC 관련해서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베트남 주석도 만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던 효성의 회장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만큼 이런 재료들 챙겨보시면서 효성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레디언트 후보생과 천보 후보생도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두 후보생은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까요? 먼저 그레디언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레디언트가 혹시 인터파크를 아시죠? 네, 알죠. 인터파크가 올 2월 달에 사명 변경하고 물적 분할해서 생긴 게 그레디언트인데, 그레디언트가 사실은 분할할 때 바이오 사업을 추가하면서 그레디언트로 사명 변경하고 올라온 거거든요. 사실은 바이오 사업을 한다는 거는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물적 분할을 해서 그레디언트로 나왔는데, 사명 변경한 후에 흐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은 저는 사명 변경하고 나서 한 번의 상승을 예상했었는데 차트 한번 보면 사명 변경할 때 이 정도 올 4월 달이죠. 이렇게 거래 정지됐다가 액면 분할하면서 그레디언트로 사명 변경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노란톡방에도 올 3월이니까 제가 한번 공략도 했고 제가 설명도 했던 종목이 인터파크인데, 인터파크가 그레디언트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바닥에서 꾸준히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레디언트가 보시면 양봉 윗골을 달리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을 터치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에 120% 터치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약 바이오 잘 가는 시점에서 그레디언트가 바이오 헬스케어 또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명 변경한 후에 지속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흐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캐스팅은 하지 않았어요. 이게 보면 13,000원이 전저점입니다. 13,000원 전저점 지지를 받고요. 지속적으로 상방을 터치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 거래량도 좀 더 붙고 재료도 좀 붙는다면 큰 상승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큰 상승은 기대하기 아직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캐스팅 안 한 거지, 그레디언트도 이제 바닥이 다 나온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레디언트 인터파크에서 사명을 변경한 이후에는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조금은 돌아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폭발적인 시세를 지금 당장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오늘 캐스팅은 하지 않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천보 후보생도 좀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올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좀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였던 2차 전지 섹터였는데 최근에는 뭐 떨어지는 칼날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좀 분위기가 좋지 않거든요. 사실은 2차 전지도 아직도 흐름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워낙 지금 제약주하고 다른 엔터주, OTT주 너무 잘 가니까 상대적으로는 한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재료는 신선하지 않기 때문에 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첨보 같은 경우는 기본적 분석을 해보니까 매년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매출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유보율이 무려 5,600%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첨보의 상승은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차트 한번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첨보 2차 전지 관련해서 많이 올랐었는데요. 다시 밀리다가 최근에 22선을 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로 가기는 힘이 좀 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게다가 기본적 분석도 양호하고 그리고 기사를 봤더니 내년에는 큰 폭의 이익 성장을 한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유한타 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무려 29만 원까지 보고 있거든요. 29만 원이면 전고점 훨씬 돌파한 구간이기 때문에 29만 원까지 올라간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20%, 30% 수익은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 때는 가겠지만 지금은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수급상으로 보면 외국인도 최근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24만 원이 돌파한 이후에 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21선을 돌파를 해야 수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24만 원 기록하시고 24만 원을 돌파하면 그 다음에 스텝은 밟을 수 있지만 지금 24만 원이나 21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횡보 기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게다가 CPI 발표도 있고 FOMC 발표도 있으니까 이번 주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는데 첨보는 좋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첨보 갖고 계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가지고요. 첨보 상승 나올 때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대응 방안 그리고 제가 사실 목표가는 잘 안 드리긴 하는데요. 목표가라는 건 말 그대로 목표일 뿐이지 간다는 보장이 없는데 목표가를 갈 거야 생각하기 때문에 목표가를 안 드리는데 그래도 문의하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충분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천보 후보생 지금 2차 전지 섹터 최근 들어서 조금은 흘러내리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생 같은 경우는 이익 성장 내년에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던 그런 후보생입니다. 자, 그런 만큼 천보 아무래도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현재 보유 중인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 함께 이야기해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3위권에서는 효성 후보생이 최종적으로 캐스팅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고요. 자, 계속해서 2위권 후보생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2위권 후보생들입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의 모나리자 후보생, 그리고 기관기획사의 한미사이언스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의 대정화금 후보생 이렇게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개인기획사의 모나리자 후보생입니다. 1.49%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3,06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위생용품인데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두루마리 화장지라던가 미용 티슈라던가 마스크, 물티슈 이런 것들 만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한미사이언스 보고 계신데요. 4.33% 상승불 켜줬고요. 36,1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역시 지주사인데요. 이 후보생 역시 일단은 완성의약품, 원료의약품 제조와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대정화금 후보생입니다. 7.19% 상승하는 모습 보여줘서 17,900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는데 역시 주요 포지션 원료의약품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2위권 후보생들 꽤나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는데요. 과연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는 어떤 후보생 최종 명단에 올려주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어떤 후보생 캐스팅해 주실 건가요? 저는 한미사이언스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기관기획사의 한미사이언스 후보생 캐스팅하시는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선 제약주이니까 네. 우선 지금 흐름상으로는 한미사이언스 트렌드가 좋을 것 같아서 캐스팅한 건데 세부 내역도 나쁘진 않아요. 우선 한미사이언스는 지주회사입니다. 한미약품의 지분의 41%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의 지분이익 그리고 특허권 관련 수입들을 얻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재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미약품 후계구도 윤곽이라는 재료가 있어서 한미사이언스 인사 발령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 한미사이언스가 특이하게도 매년 12월 달이면 무중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무중은 호재는 맞으나 세부 내용을 봤더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주당 0.02주의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라마틱한 호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일대 한 주당 2주를 주는 무중도 사실은 요새는 큰 상승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주당 0.02주면 그냥 미비한 무중에 대한 공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면 그래도 지금 재료는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 재료 때문에 제가 캐스팅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저는 제약주 중에 흐름이 좋고 지금 특별한 악재가 없고 게다가 무중까지 한다면 약간 더해주는 그런 첨가물 정도 있기 때문에 한미사이언스 보는데 지금 연 3일 동안 적산병이 나왔어요. 양봉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와가지고 122선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이 조금만 이어져서 122선 돌파를 하게 된다면 크게 한번 양봉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 제약주들 중에 약품주들이 흐름이 좋기 때문에 한미사이언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후계 구도에 대한 이야기, 무중에 대한 이야기는 다 이거 필요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주가 상승에는 지금 제약주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미사이언스 캐스팅했고 121선만 돌파하면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2위권 후보군에서는 한미사이언스를 최종적으로 캐스팅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재료는 두 가지입니다. 후계구도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2014년부터 매년 12월마다 무상증자를 진행해왔던 한미사이언스의 이력 때문에 지금도 또 한 번 무중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용준 디렉터님의 시선에서는 이런 재료보다도 현재 제약 바이오주 흐름이 좋은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한미사이언스는 차트상으로도 좋아 보이는 만큼 이 후보생 꼭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2위권에서 캐스팅을 최종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개인 기획사의 모나리자 후보생과 외국인 기획사의 대정화금 후보생은 캐스팅이 좌절됐거든요. 네네네. 자, 먼저 모나리자 후보생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모나리자는 사실은 오늘 상승했던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늘 미세먼지 관련 테마들하고 황사 테마가 한꺼번에 수급이 한번 들어왔어요. 그 시간이 네. 1시 53분인데 미세먼지 테마, 황사 테마로 할 수 있는 거는 마스크 관련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관련 이슈도 볼 수 있고 휴지 관련, 그러니까 모나리자 같이 미용 티슈 같은 이슈도 볼 수 있는데 종목들은 모나리자, 웰크론, 위닉스, 클린앤사이언스가 동시에 1시 53분에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요새 기상일보 보면 모나리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황사와 미세먼지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로 한번 올랐다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면 일봉을 보면 바닥에서 상승이 나와서 윗꼬리를 달아줬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는 내일 기사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보면 왜 그러냐면 분봉상 이렇게 갑자기 상승이 나왔다가 쭉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내일 또 갈 거야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마 황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느낌적으로는 너무 단기적인 파동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는데 이게 그래도 그 모나리자, 그다음에 웰크론, 위닉스, 클린앤사이언스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수급 들어올 때 제가 사인을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내일 테마는 황사나 미세먼지가 아니고요. 우선 내일 폭설에 대한 이슈가 지금 있고 한파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테마를 지금 내일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팁만 드리면 우선 내일 너무 춥다고 하면 경동 도시가스, 인천 도시가스, 한국
가스공사 이런 것도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CPI 끝나고 내일 아침에 만약 영하 10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제가 이 도시가스 관련주들을 한번 볼 텐데 거기 한파가 걸리면 제 생각인데 황사 테마를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테마는 1등 테마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황사 테마보다는 동파, 한파에 대한 테마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나리자 후보생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까지 캐스팅할 수 없었던 이유와 함께 자세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미세먼지 관련주들 시간까지 좀 정확하게 짚어주신 이용준 디렉터님이셨는데 오후 들어서 시세가 한번 나와줬고요. 오늘 특히나 서울 쪽 눈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아주 눈과 목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미세먼지가 그렇게 깨끗하게 씻겨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상 상황 문제가 미세먼지만은 아니거든요. 눈이 내린 뒤에 강력한 한파가 예고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아마도 조금 더 쌀쌀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일 내일 실제로 강력한 한파가 몰아닥친다라고 한다면 도시가스 관련주들, 한파 관련주들 좀 지켜볼 만한 그리고 시세가 나와줄 만한 가능성 충분히 엿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는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이런 부분들, 이런 테마들 함께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정화금 후보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좀 궁금해요. 일단 이 후보생 같은 경우도 원료 의약품 생산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대정화금은 의약품 관련 섹터도 보시면 되는데 지금 푸틴이 가장 위협적으로 언론에 뿌리는 기사 중에 하나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핵이죠. 그죠. 사실은 대정화금 핵 이슈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푸틴이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발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핵 위협에 대한 이슈를 언론에 가장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어제자 기사를 보면 핵 위협하는 푸틴 최측근 말이 가장 강력한 파괴 수단을 증산할 계획이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푸틴이 지금 전쟁이 끝나지가 않으니까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종결, 승리에 대한 이슈를 갖고 가는 것 같아요. 전쟁한 지 굉장히 오래됐죠. 왜 그러냐면 대정화금이 9월 달에도 기사가 나왔거든요. 대정화금이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그 이유가 러시아 핵 사용 우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핵을 사용하게 되면 먼저 요오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핵 피폭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오드 성분을 만드는 대정화금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슈가 있고 그리고 대정화금 같은 경우는 시약 그다음에 솔벤트,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화학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적으로도 엮일 수 있고 핵 위협에도 엮일 수 있는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일봉상으로는 오늘 또 윗꼬리가 크게 달렸고요. 아마 수급은 들어왔습니다. 수급은 들어왔고 분봉상 보면 이것도 보면 장 초반에 급등이 나오다가 특별한 이슈가 없이 밀렸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 수급 자체가 이어지느냐 하는 거거든요. 좀 보시면 최근에도 급등이 나왔던 이유가 핵 위협에 대한 요오드에 대한 이슈로 대정화금이 잘 갔기 때문에 보시면 좋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기사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제가 간다 못 간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내일 장중에 핵 위협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또 미사일 위치를 이쪽으로 옮겼다 또는 핵 미사일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급등이 나올 건데 제가 그런 기사를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은 건데요. 요약해드리면 내일 노란톡방에 푸틴이 지속적으로 핵 위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시간 기사를 제가 확인이 된 다음에 노란톡방 이거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공략하는 거지 지금은 미리 예측해서 공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정화금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네, 대정화금 후보생, 이 후보생도 사실은 원료의약품 관련해서 좀 시세가 나와줄 수 있는 후보생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사실은 방송 초반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부분이 바로 지금 중국에서 해열제 감기약의 품귀 현상에 대해서 짚어주셨던 만큼 그 섹터에 해당하는 원료의약품 후보생은 아닙니다. 이 후보생은 테마는 요오드라고 보면 될 텐데 아무래도 요오드 관련해서 지금 핵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후보생은 장중에 만약에 러시아에서 핵 관련해서 큰 이슈를 던진다라고 하면은 시세가 나와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미리미리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신 만큼 대정화금 후보생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대응하면서 짚어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따라서 오늘 2위권에서는 한미사이언스 후보생이 최종적으로 캐스팅이 됐고요. 자, 계속해서 1위권 후보생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권 후보생들입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의 보락 후보생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기관 기획사의 조일 알미늄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의 원익 QNC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보락 후보생입니다. 개인 기획사의 후보생이고요. 24.5% 오늘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1,88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 식품 첨가물 하고 있고 또 원료 의약품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조일 알미늄 후보생 보시죠. 1.48% 상승 나왔습니다. 2,740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고요. 주요 포지션 아무래도 알루미늄이 이름에 들어가는 만큼 알루미늄 관련주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원익 QNC 후보생입니다. 0.81% 상승에 25,000원 종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반도체용 석영유리 쿼츠 제조하고 있고요. 원익 세라믹, 원익 이런 계열사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1위권 후보생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1위권에서는 어떤 후보생 최종적으로 캐스팅을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1위권에서 캐스팅할 후보생 공개해 주시죠. 오늘은 두 종목 캐스팅하겠습니다. 보락하고 조일 알미늄 두 개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보락 후보생과 조일 알미늄 더블 캐스팅이 나왔는데 네. 자, 지금 아무래도 오늘 캐스팅 기준에 더욱더 부합을 하고 있는 네네네. 보락 후보생 먼저 들어볼까요? 네네. 보락을 먼저 말씀드릴 텐데 보락은 원료 의약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흐름 중에 특히 제약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락이 오늘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보락 후보생을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오늘 상한가를 거의 찍어주고요. 24%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 상승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오늘 기사를 봤더니 의약품 품귀 현상의 주가 강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하기 때문에 의약품이 독감약, 그다음 해열제, 항생제들이 거의 품귀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제약주들의 이슈들은 아무래도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락을 캐스팅을 한 건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유럽도 품귀 현상이 나기 때문에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 특히 흐름이 좋아질 수 있는데 지금 분봉상 흐름을 보면 장 초반에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쭉 한번 쏘고 밀리진 않았거든요. 밀리지 않고 끝났기 때문에 보락 후보생 아마 내일도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약주 중에 보락 후보생 노란톡까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제약주들 흐름은 이번 주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신규 종목이 나올 때마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은 시장 큰 흐름을 내준 보락. 내일 시장에서도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불어닥친 의약품 품귀 현상에 굉장히 부합하는 그런 후보생이기도 하고요. 지금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그런 재료 가지고 있는 보락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보락뿐만이 아니라 오늘 1위권에서 더블 캐스팅의 주인공이 된 조일 알미늄 후보생도 좀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후보생은 어떤 관점으로 보면 좋을까요? 조일 알미늄은 그 매출 계약에 대한 공시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예전에 세아 메카닉스 할 때도 본 시총이나 매출액 대비 공시에 대한 계약 금액의 비율을 확인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 어제 기사죠. 조일 알미늄이 롯데 알미늄하고 2차 전지용 양극박 스트립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려 계약 규모가 1조 351억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고 매출액 대비해서 221%나 되기 때문에 상승이 어제 상한가를 거의 찍어줬고 오늘 또 양봉 도지로 고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보면 흐름상으로는 양봉 도지가 크게 고점에서 끝났기 때문에 내일은 상승이냐 하락이냐 결정이 날 부분인데 저는 기사가 크기 때문에 또 외국인 기관도 양매수를 했기 때문에 조일 알미늄 후보생은 내일도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공략 지점 잡기 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지만 공략 지점 궁금하신 분은 노란톡방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조일 알미늄 공시 계약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제약주와 별개로 개별주 흐름 중에 가장 강한 종목이다 생각해서 캐스팅했습니다.
네, 조일 알미늄 시가총액 대비 그리고 수주 계약이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봐라라고 했는데 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그 모든 좋은 부분에 부합이 되고 있는 조일 알미늄이기 때문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익 QNC는 왜 캐스팅할 수 없었는지 좀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원익 QNC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슈잖아요. 반도체 이슈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게다가 좀 재무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지금 그 증권사 리포트 보니까 내년에는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까지는 아마 반도체 전반적인 시황과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방으로 경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원익 QNC는 여러분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생각하면 지금이 저점일 수 있으니까 조금씩 모아간다 생각하시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차트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21선 이 구간 26,000원 정도는 돌파가 나오면 빨리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돌파 나온 시점이 내일이 될지 아니면 다음 달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지만 증권사 보고서도 양호하고요. 재무 예상치도 양호하고 그다음에 시장에 관심만 주어진다면 원익 QNC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흐름에 맞춰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원익 QNC도 충분히 좋은 후보생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상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캐스팅할 수가 없었고 지켜보시는 분들은 26,000원 돌파 여부 꼭 확인하셔라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위권 더블 캐스팅으로 화려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와일드카드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 공개가 될지 화면 보고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와일드카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카운트다운 하면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카운트다운 함께 하시죠. 3, 2, 1.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아시아나 IDT 가지고 오셨네요. 네. 아시아나 항공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제약주 좋다고 말했는데 아시아나 IDT를 가지고 와서 약간 가우뚱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생각을 좀 해봤을 때 제약주는 이미 많이 오른 종목도 많고 어떤 종목이 오를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게다가 폭설 관련주를 갖고 올라 했더니 오늘 눈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눈이 안 오거나 녹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리스키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아예 지금 인수합병 이슈가 거의 확정되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 또는 아시아나 IDT를 갖고 와야겠다 생각을 했고 노란톡방이를 이미 어제 약속드린 것처럼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뭐 시간의 흐름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시아나항공이 아시아나 IDT 지분의 76%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시아나항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기본적 분석상 매년 영업이익이 흑자이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보율도 2,700%나 되고 배당도 2.7%를 주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 그래서 아마 연말이 되면 될수록 배당에 대한 이슈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 IDT는 중기로도 또 스윙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첫 번째 생각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12월 9일 날 기사에 보면 영국이 굉장히 까다로웠었는데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을 사실상 승인했다고 하는 기사가 12월 9일 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결정하기 때문에 시나리오상 내년까지도 초까지는 흐름이 좋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이거는 별도의 매출에 대한 부분인데 중국의 하늘길이 드디어 열렸다. 그리고 비중이 아시아나가 중국에 움직이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는 노선이 많은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흑자 또는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빗장이 열리면 항공료가 기존에 저렴했던 게 3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시아나 항공만이 매주 토요일마다 운항하고 있는 베이징 직항 같은 경우는 항공료도 올랐고 아시아나항공도 수혜를 받는다면 아시안 IDT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 보면 재료가 굉장히 사실 준비한 데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확신이 가지게 됐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거는 자꾸 윗꼬리에 고점에서 윗꼬리를 달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돌파의 윗꼬리가 될지 하락의 윗꼬리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는 세팅돼 있고 지금 고점에서 상승이 나오면 크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락이 나오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14,500원까지 지지받는다면 홀딩 의견 드릴 테니까 이거 노란톡방에서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바로 가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저는 사실 그것까지는 시장 흐름을 확인해 봐야 모르겠으니까 노란톡방 오시면 실시간 대응 방안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는 바로 아시아나 IDT였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와일드카드 아시아나 IDT 선별을 해서 가지고 와 주셨는데 지금 아무래도 시장에 몇 가지 테마가 있기는 합니다. 지금 대설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파 관련해서도 이슈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상 경계감이 다분한 시장의 상황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이런 테마들보다는 중기로도 괜찮을 아시아나 IDT 함께 살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오늘도 허를 찌르는 와일드카드 종목으로서 우리를 또 놀라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또 좋은 모습 보여줄지 또 기대가 되는 아시아나 IDT인데 노란톡방 함께 하면서 대응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샵 008 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셔도 되는데 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내일 또 오전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전 8시 50분 장 개장 직전에 함께를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계속 장중 대응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현명하게 해나가 보시면 좋겠고 샵 008 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 공개 방송 더 손쉽게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도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